분석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어떤 찰스 브레너가 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 마음의 갈등들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갈등의 변화가 생기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일어난다. 증상의 변화, 증상이 완화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격의 변화, 어떤 그 성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 그러한 부적응적인 성격에서 점점 벗어나는 이런 효과가 얻을 수 있겠고, 그리고 대인관계의 변화도 일어나고, 이분들이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영역을 잘 발휘할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항상 고달프게 생각하던 사람이 인생에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는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이 정신분석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 정신분석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나열하는 거죠. 뭐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데 학파마다 강조하는 방법이 다르고 언어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아주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고, 슬픔도 느끼고 행복함도 느끼고, 그래서 풍요로운 정서 속에서 사람들과 잘 섞여서 사람들을 잘 이해하면서 자기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셀프 이스팀이 약하신 분들은 자기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잖아요. 자기의 부끄럽거나 감추고 싶은 어떤 것들이, 보통 감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감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게 감추는 것,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안간힘이 무의식중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자기를 잘못 이해하느나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주체가 왜곡된 주체라고 한다면 대상도 다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런 왜곡된 본인에 대한 견해, 그리고 왜곡된 대상에 대한 견해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떠면은 보람 있는 공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굉장히 어려운 공부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게, 세상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걸 강조하지 않더라도 정신분석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트레이닝, 우리는 그 트레이닝 속에 있는 거죠. 결국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죠.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통찰이라는 게 항상 외부로 향하지만 않고 내적인 통찰과 외적인 통찰이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우리의 아까 말씀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겹겹이 쌓여 있다고 표현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어떤 심한 분은 분열되어 있거나 해리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정서들, 우리가 부분자기로만 인식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죠. 통합되지 않은 나의 모습, 혹은 억압돼 있어서 겹겹이 쌓여 있어서 실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부분도 있고, 내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다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게, 억압이라는 기제와 분열이라는 기제, 이게 동시에 다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걸 함께 깨어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부분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흩어져 있는 것이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셀프 사이칼리적 입장에서는 자기의 응집력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고 사이칼리스 입장에서는 나의 강도가 생겨난다, 이고 스트렝스가 생겨난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웃과 관계도 개선되고 자기하고 관계도 개선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점점 달라지는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고, 실제로 우리가 각 분야에서 이런 통찰이 여러분들 전문 분야에서 이게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 중에 또 하나죠. 여러분들은 전문인으로서 중요한 부분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영역에서 정신분석적인 통찰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커리어 속에서도 훨씬 큰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배경에는 19세기적인 어떤 생물학이나 동물학, 19세기의 어떤 인간 이해가 밑바닥에 깔려 있죠. 그래서 인간이 반은 동물적인 것이고 반은 인간적인 것. 그래서 반인 반수적인 이런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욕동이라고 하는 것, 드라이브 혹은 인스팅트라고 표현했다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나 욕동은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할 때 인간의 신체에서 발현한다고 봤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에 고유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체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이 욕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비슷한 욕동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성적 욕동과 공격적인 욕동으로 봤는데, 사람들은 동물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교육되고 그리고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동물과 다른 모습으로 문명을 이루어 나가고 문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되는 것을, 그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지켜낼 것인가 하는 쪽에 프로이드의 관심이 더 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인간을 반인 반수로 봤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찰스 브레너가 하는 얘기하고 지금 맞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갈등은 결코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동은 우리의 바디에서 오는 것, 신체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욕동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혹은 욕동이 가지는 에너지들을 중립화시켜서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이거 사이칼리 쪽에서는 욕동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동을 이 가진 에너지를 중립화시켜서 이고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이런 이론, 그리고 욕동이 가지고 있는 욕동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바꾸어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표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런 승화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욕동이 필요한 충족을 얻지만 한편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족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심이죠. 그래서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바디를 가지고 있으니까 몸에서부터 발생하는 이 욕동들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이 욕동으로 인한 갈등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견해죠. 그래서 이 갈등은 계속 있는데 이 갈등이 정신적 갈등을 유익한 쪽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어댑티브한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식으로 이게 발현되도록 함으로써 한편에서는 이 역동들이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그것도 하나의 방어 작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역동의 충족과 그리고 역동의 방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타협해내느냐. 그래서 타협 형성이라고 하는 이런 큰 틀 속에서 정시 분석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타협 형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역동의 최대한의 만족과 방어의 최소화 이런 쪽에서 역동 충족이라는 이런 원래 이드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충족시켜주면서도 사회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방어는 하되 방어가 너무 지나치졌을 때 그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너무 방어 중심으로 하다 보면 자기 역동 충족이 적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나친 방어를 줄여 주어서 역동을 충분히 충족시키도록 해준다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 속에 있는데 다른 학파들의 견해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비관적인 인간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이 마음의 갈등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신적 갈등을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바꾸는 작업은 가능하다 하는 이런 견해를 찰스 브레너가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이 존재하는 한 갈등은 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꼭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야수적이다, 동물적이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하나의 생명 현상이어서 반드시 그 속에서는 갈등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갈등의 여러 다양한 모습 속에서 새로운 적응 방법 혹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그리고 어떤 동력이 주어진 것이 어떤 갈등으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갈등이 없는 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활기찬 게 화났을 때죠. 불같이 화를 낼 때 그분은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우리가 이게 동물적이냐 인간적이냐 이제 이런 쪽에서 프로이드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갈등의 현상, 그게 꼭 바디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단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성적 역동이라고 하는 것도 바디에서 왔다고 아주 주장을 했는데 프로이드가 마지막까지 자기 이론을 세우지 못한 게 그럼 공격성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처음에는 우리의 골격에서 우리의 스켈리턴, 우리의 바디의 스켈리턴으로서도 공격성이 온다고 봤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되죠. 갑자기 다들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뼈로부터 공격성이 나온다. 그런 식의 얘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적 욕구도 입이나 항문이나 하지만 아이들의 피너스나 뭐 이런 데서도 성적 욕동이 온다고 하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가설이에요. 어떤 분은 그것은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은 마음이 먼저 있고 마음이 바디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 얘기를 반박할 수 없어요. 어느 것도 입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바디 중심으로 이해한 부분은 프로이드의 그 견해는 지나쳤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마음의 현상, 순수한 사이콜로지죠. 일반 심리학 쪽에서 심리적인 현상으로 보면서 바디하고 관계를 이해를 해야지 바디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대에 와서도 계속해서 뉴로사이언스나 혹은 브레인 사이언스 쪽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체를 이해함으로써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아주 다양한 마음들을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접근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프로이드가 처음에 사이언티픽 프로젝트라고 해서 추구하다가 결국
프로이드가 포기했던 프로젝트를 그 후예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으로서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기준으로 이 정신분석이라는 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갈등의 요인은 갈등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갈등이 꼭 바디에서 온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본다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하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으면 그건 갈등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체하고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가 어떤 것이냐. 셀프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심리적인 순수하게 심리적인 것들이 나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더 쉬운 정체성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되게 되면 거기서 마음의 갈등 구조가 생겨나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룰 때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런 미망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행복해질 수 없는데 이런 미망에서 벗어나서 내가 참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타고난 소질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서 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그 귀한 것들을 잘 좀 더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거기서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갖지도 않은 어떤 것을 남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걸 하려고 하게 되면 끊임없이 고통과 갈등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갈등 구조라는 것을 좀 더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신체와 마음 간의 관계에서 어떤 우리는 실존적으로 근원적으로 그건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동물적인 측면을 타고나서 갈등을 못 벗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심리 구조 자체가 자기 이미지 혹은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자기 이미지나 자기 표상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 현재 나와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 그 이고 아이디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내 셀프가 지금 내 트루 셀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나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이 무리 없이 내 트루 셀프를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상화된 자기 현재 자기가 이상화된 자기여야 된다고 이미 나는 그 이상화된 자기가 됐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애적 환자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강요한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를 살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런 완벽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내 모습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거기서 완벽주의하고 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끊임없이 강박과 완벽주의를 추구하는데 그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 트루 셀프를 좀 더 발달시키는 완벽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기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어나는 거죠. 심리 내적으로도 이 갈등 구조를 우리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신체 위주의 이런 개념에 매여서 그것이 맞느니 틀리니 할 필요 없이 이 갈등을 프로이드 얘기 속에 어쩌면 욕동이 바디에서 온다는 그 부분만 제외하면 프로이드 이론은 아주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